네,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 문제의 은행들이 환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은행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푼이라도 이자 줄여보겠다고 이 은행, 저 은행 비교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분통이 안 터지면 사실은 이상한 거죠. 사실 은행은 우리가 신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만큼 믿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격이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행들이 뭐 지금 뭐 자체 환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자체 조사 결과거든요, 사실은. 근데 경남은행은 뭐 12,000건,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한 250여 건, 시티은행은 조금 적은데 이걸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그건 사실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은행, 시티은행, 경남은행, 금리를 조작한 은행들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지금 피해 고객과 환급 규모가 일단 얼마나 됩니까? 이게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12,000건에 뭐 한 25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50여 건에 한 1억 6천. 그다음에 뭐 저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20몇 건에 한 1,10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조작한 뭐, 게 이게 다일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 자체에도 사실은 은행마다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권 전반에서 일어났다고 해야 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뭐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10건이 넘고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20몇 건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이 발표 조사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금융소비자원이 대규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금융소비자원 같은 데는 공동소송을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감원에 굉장히 많은 신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따라서 뭐 지금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같은 데서는 특히 금융위 같은 데서는 이걸 뭐 전수조사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과연 그래도 좋은 건지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의문인 상황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좀 힘이 들고 은행권도 힘들고 하겠지만은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거 전수조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은행권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은행이 어려울 때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역으로 은행 사정이 굉장히 좋을 때 차라리 이런 조사를 해서 이게 혹시라도 관행이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이번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금감원 같은 경우 이번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 은행이 어디인지 또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호한 발표가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은행 당국의 직접적인 어떤 책임은 사실은 금융위가 져야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보다 금융위는 더 이상하게 좀 주저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해요. 단순히 뭐 이거 창구의 어떤 실수다. 그래서 은행 본점의 책임은 없고 은행 임직원을 갖다가 뭐 징계해야 된다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은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금감원 입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은 조작이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조작의 가능성까지 금감원의 발표는 열어놓은 거고 금융위는 그걸 갖다가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기관 간의 어떤 뭐 알력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있는 것 같고 약간 스탠스가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두 기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윤리적 당위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왜 자기들 내결을 갖다가 스스로 어겨가면서 그게 실수였든 아니면 조작이었든 실수였다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뭐 이게 한 10몇 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한두 개 지점에서 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전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공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관선이 뭐 전산상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전산상의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건 은행 본점에서 이걸 갖다 방치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적어도 금융당국이 그 스탠스를 갖다 좀 금융소비자 입장에 서서 은행 쪽의 입장이 아니라 이런 어떤 조사들을 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금리 운용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은행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은 자기들은 자꾸 사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공기업에 가까운 거예요. 왜? 은행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없는 돈을 꿔줄 수 있잖아요. 몇 배, 몇십 배를 꿔줄 수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출 이자를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공성에 부합하는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일 처리를 하고 적정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자신들의 내기를 어겨가면서까지 조작에 가까운 아직 조작이라고 판단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금융당국이 이걸 갖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방어막이 돼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과연 지금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조사를 통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조사는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은행 본점에서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은 어떤 한 특정 은행의 일인지 아니면 전체 은행의 일인지를 명백히 가려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금융당국과 은행들 설명을 좀 들어보면 직원 개인의 실수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행이 고의로 대출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아, 당연하죠. 뭐 12,000건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특정 은행을 제가 지칭해서 그렇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한두 명의 은행 직원의 실수다.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고 은행은 어떻게 보게 되면 최고의 어떤 전산 시스템, 금융 시스템, 보안 시스템,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최고의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과연 한두 명의 실수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를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금리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금리 차가 지금 미국과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일 하는 총재가 뭐 4분기에 물가가 오를 거다 이런 네네. 얘기도 했는데 이게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한국은행은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리 차가 아까도 말씀드린 추세로 벌어져 있고 올해 또 2차례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지금 외국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또 한 번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이거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미국의 그 보호무역 강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강달러 현상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강달러 현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외국인은 자꾸 한국 시장에 떠나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통해서일 텐데 그걸 갖다가 미룰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당분간 오를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대출금을 갑자기 상환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대출 관리라고 할까요? 좀 팁을 주신다면요. 대출을 갖다가 조금 지혜롭게 안 할 수는 지금 뭐 대출을 갖다가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가령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이니까 가능하면은 대출을 갖다 갚아나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 쪽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계부채의 폭증 현상 때문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금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방식이 동원이 돼야지 그걸 갖다가 금리를 갖다가 묶어두는 어떤 한 변수로 고정시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겠죠. 네.